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BS 49대 27대 7. 49대 27, 22% 차이가 납니다. NBS.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가 가장 관심 있고 신뢰한다는 NBS가 22% 차이가 나왔어요. 한국갤럽 마찬가지죠. 51대 29. 51대 29.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8, 이준석은 10%가 안 나옵니다. 리얼미터입니다. ARS죠. ARS는 50.2 대 35.6. ARS에서는 김문수가 30% 중반대가 나옵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20% 후반이나 30% 초반이 나오는데 ARS에서는 30% 중반, 30% 후반까지 나오는 ARS도 있어요. 리얼미터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여론조사 꽃, 이거는 6,000 샘플 전화 면접입니다. 51.8 대 29, 7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하죠. 양자 대결일 때는 55.6 대 33.9, 비슷하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71%대 22.6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재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선이 이번 대선이라는 거고요.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해봤나? 55.2 대 20.3. 이준석은 김문수 표를 다 끌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단일화할 일은 없을 거고요. JTBC PK 지지율은 49.1 대 39.4. 10% 가까이 PK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 TK도 43.5 대 44.9.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에요. TK에서도 치고 올라온다. JTBC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로만 보면 아주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뉴데일리 아시죠? 이게 언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곳인데 49.9 대 41.0, 김문수가 41%가 나오는 양자구도,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가 나와서 이걸 좀 여기저기서 막 뿌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는 김문수가 이깁니다. 45.8 대 39.3. 뉴데일리 어디가 있냐? 리서치민이라는 곳에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냐? 여기입니다. 리서치민 어떤 질문을 했는지 봤거든요. RDD, 무선 RDD 100%고. 자, 보시면 정당, 어느 정당 지지하냐,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요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반 이재명 개헌 연대를 명분으로 범보수 단일 후보를 위한 뭐 이런 단일화 물어보고요. 반 이재명 개헌 연대를 명분으로 하는 단일 후보 이렇게 묻고요. 반 이재명 개헌 연대를 이래요. 계속 반 이재명 개헌 연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끊어요. 이건 끊으라고 만든 거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한 개정안이 법사위에 통과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이래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걸 듣고 있습니까? 끊죠.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 끊어버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과표집이 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 과표집이 나라고 만들어 놓은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이런 걸 선관위가 걸러내지 않는다? 선관위가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법 바꿔서 무선 RDD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장난치기 너무 좋고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공표하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체크를 해요. 공표용 여론조사는 체크를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했다? 선관위가 같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일방적인 질문인데. 자, 여기에서 반 이재명 개헌 연대를 명분으로 이걸 빼야죠. 이번 대선에서 범보수 단일 후보를 위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범보수 단일 후보가 이뤄진다면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 이재명 개헌 연대를 명분으로 이거를 굳이 집어넣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선관위가 용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김문수가 이기는, 그리고 김문수가 41%까지 나오는, 전국 41%. 그렇게 했는데도 이재명을 못 이긴다라는 게 대단하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이겨요. 49.5대 41이 나왔어. 그런데 서울은 이기죠. 그러니까 서울만 또 이겼다고 따로 떼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론 흐름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살펴봤는데 조선일보가요. 쫄았나?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와, 우냐? 울어요. 절대 권력 향해 간다. 이렇게 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방탄유리가 나왔죠. 이재명 방탄유리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방탄유리 밖으로 나오니까 밖에 있는 시민들이 들어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시민들이 똑같아. 마음이 안 나와도 돼. 정말 마음이, 우리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김문수, 이준석 두 자릿수 차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지도가 50%를 넘어선 여론조사도 여럿이다. 이재명 후보가 2주 후 대선에서 득표율 60%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다 득표와 최대 득표율, 2위 후보와 최대 득표율 차 당선 기록 모두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세우며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70세 이상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범민주당 진영 의석은 190석에 이른다. 이런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후보가 보수 진영이 와해된 상황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행정 권력에 대해 견제 세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 이제부터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공포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도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를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 여론조사를 응답자 모수로 해서 후보 지지도 100분율로 환산하면 이재명이 57.3, 김문수가 32.5, 이준석 8.9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환산 지지도 57.3은 실제 투표한 유권자 대비 득표수 비율인 득표율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득표율 60% 달성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까닭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고 이거를 응답자 모수로 바꿔가지고 100분율로 환산을 해버리면 득표율이 나오는데 갤럽은 57.3% 득표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도 1위,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이재명 34, 김문수 48, 부울경은 이재명 41, 김문수 39, 박빙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60%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입소스가 한국경제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51, 김문수 32, 이준석 7. 이것도 환산을 해보니까 이재명 56.67, 김문수 35.56, 이준석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7%가 지금 득표율이 나온다. 지금 투표를 하면 이재명 득표율이 57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극 투표층을 제외할 경우 이재명, 김문수 후보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실제 득표율 격차가 현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압승론이 퍼지면서 범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로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지지자들과 허은하,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홍준표 지지자를 비롯해서 김상욱 의원, 김용남 전 의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요, 국민의힘은 사람이 떠나고 빈 텐트가 돼가고 있다. 오히려 빅텐트는 우리가 짓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면 새 정부에서 여러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이 후보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된 근거조항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압박용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이재명 득표율이 높으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본다는 것이다. 이거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지금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막을 수가 있나? 자, 어떨까요? 지금 조선일보는 이재명 절대 권력을 갖게 된다. 지금 민주진영 190석이 넘는다. 어떡할 거냐? 득표율 60%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거 어떡하냐? 자,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한 겁주기용일 수도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로 이걸로 1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조선일보를 안 봅니다. 이 찍들이요, 조선일보를 욕하면서 안 봐요. 안 봅니다. 댓글 볼까요? 왜곡된 여론조사로 오히려 여론조작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 버리고 빨리 대열 장비만 했으면 지금쯤 엄대엄이었을 텐데. 엄대엄 쓰는 거 보니까 얘는 어린애인데.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조선일보야. 이 상황 만드는데 조선일보도 한몫했지. 거짓 선동종 잡작해라. 이젠 아무도 안 믿어. 얘네들이 이러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보수 진영, 이 찍들을 결집시키지 못해요. 얘네의 가치는 이제 아무데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놀랍죠. 자, 조선일보는요, 이재명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길까봐 겁을 먹고 있어요. 울고 있죠. 절대 권력이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나는 이 헤드라인 너무 잘 뽑았다. 우리가 절대 권력을 쥐어줄 거야. 왜 절대 권력을 쥐어줄 거냐?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처럼 계엄 처하고 이딴 짓을 안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 진짜 마음대로 하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야. 그런데 조선일보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헤드라인을 뽑아줬다, 이 말입니다. 잘하고 있어. 조선일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쫄았냐? 쫄만하지. 딱 기다려. 니들 이제 이재명 시대에는 정말 조선일보 재미없을 거다.